고수익을 추구하면서 위험도 작은 건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무리해서 추구하는 것보다는 고위험과 그리고 저위험을 적절하게 섞으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치우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당과 야당은 음과 양처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에도 서로 섞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물고 뜯고 싸우죠. 여성과 남성도 서로 너무 다른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지 못해서 결국 극단적인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통해서 과거의 흔적을 찾아내는 학문을 말하는데요. 잠깐 빠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전에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했던 책을 한번 꺼내와 볼게요. 보시면 기술적 파트 분야에서는 주로 추세나 이동평균선, 패턴이나 차트, 지표 등등 재료에 대한 반응과 그 재료가 진입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흔적들을 차트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을 해서 주가가 지지받을 곳, 저항받을 곳, 현재 시점에서 상승, 하락할 가능성 등을 오로지 확률로 접근하는 학문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통계학이에요. 보통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주가가 오르거나 하락하더라를 규정하는 학문이죠. 이번에는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볼까요? 기본적 분석은 그 회사의 기초 체력을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재무제표들을 분석하고 이익의 관성의 방향을 보는 거죠.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공부했었던 교재 한번 볼게요. 보시면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든지 유가증권의 가치평가, 기업 분석 모형 등을 통한 분석 같은 거를 볼 수 있죠. 수학 공식도 진짜 엄청나게 많고 저는 학생 때 수학을 진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아니 나는 왜 도대체 이걸 못 풀지? 하면서 진짜 엉엉 울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기본적 분석은 이 회사는 어떤 아이템을 팔아서 이익이 이만큼 발생했고 올해에는 이만큼의 이익이 예상이 되니까 대략 얼마의 가치를 가진 회사다라고 정의하는 학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수리학이죠. 이 두 가지 다 너무나도 좋은 학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섞어서 쓰신다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 분석가들은 오로지 기본적 분석만이 수익을 잴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라 라고 주장을 하고 기술적 분석가들은 역시 기술적 분석이 최고라고 주장을 하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으로 완전체가 될 수 없어요. 보통 기술적 분석을 등한시하는 이유는 기본적 분석에 비해서 기술적 분석은 공부하는 시간이 더 짧고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기본적 분석을 정석대로 공부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은 아까 제가 짧게 아주 기초적인 교재를 보여드렸지만 그것만 보시더라도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읽고 그 내면에 담긴 보이지 않은 수많은 비밀을 밝혀낼 수 있으려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몇 년을 공부해도 어렴풋이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기술적 분석은 작은 노력과 시간으로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오해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해요. 상승형 패턴을 하나 외우는 시기라면 단 1분에도 공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수학 공식을 잘 아는 것과 그 공식을 잘 활용해서 실제 문제를 푸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수학 문제 유형만 딱 보고 어떤 공식을 대입을 해야 하는지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수학을 잘 풀 수가 있듯이 기술적 분석의 고수가 되려면 수많은 유형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경험치가 쌓여 있어야만 하죠. 진정 깊은 곳을 볼 수 있으려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차트에 대한 풍부한 경험치가 있어야만 해요. 저도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멀었고요.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투자 분석학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본적 분석은 기둥이고 기술적 분석은 석가래예요. 어머, 그림이 너무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까지 못 그리진 않는 사람인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기둥과 석가래,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둘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훌륭한 건축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어요. 아무리 멋진 배을림을 가진 기둥이라고 해도 석가래 없이 혼자 서 있다면 그 존재감이 크지 않죠. 석가래 역시 기둥의 존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두 가지의 구조물이 모두 있어야만 훌륭한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학문에 차별을 두지 마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배움의 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죠? 집을 지으면서 석가래를 먼저 걸 수는 없죠. 반드시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석가래를 세우도록 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 분석의 토대 위에 기술적 분석을 얹어야만 한다는 말이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짧게 말을 해볼 건데요. 잊지 마시고 이어서 꼭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느끼시도록 방법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어떠세요? 재미있으셨나요? 혹시라도 자기 전에 자장가로 들으면 딱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어나시고요. 물론 제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뭐야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또 다양한 콘텐츠에서 뵐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